내 맘대로 되면 그게 사랑인가요? 최악의 연애 포트폴리오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안녕하세요. 이생망 24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세훈 PD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차분한 윤 PD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정의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제가 지난주 거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느 순간 격앙된 저의 모습에 화들짝 놀랐다.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죠? 너무 아마추어 같았다라고 느끼면서 프로답지 못한 모습. 그것도 편집된 거라는 거. 심지어. 네, 그것도 2차 편집을 통해서 저의 엄청난 그 격앙된 걸 필터링을 없앤 겁니다. 2번이나 했다는 거 저희가. 심지어 윤 PD가 이틀이나. 솔직히 말하면 사연에 어떤 예민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23화를 준비하면서 윤 PD가 업로드 전까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좀 신중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격양된 느낌이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원래 그거를 집에 가는 길에 버스 타고 가면서 듣거든요. 네네네. 그날? 근데 원래는 듣다가 제가 잠이 들어요, 대부분. 긴장감을 놓칠 수 없어. 그날 긴장감 그것도 그렇고 목소리가 너무 쩌렁쩌렁하고 막 이런 거야, 내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프로답지 못했다라고 반성하면서 오늘은 차분하게 해보자. 오늘은 그래서 차윤 모드, 차윤. 네, 차분합니다. 차윤 모드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안 그래도 그 23화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네. 좀 논란이 많았죠, 사연 자체가. 그리고 의견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의견들 많이 남겨주셨고 윤 PD처럼 격양돼서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따뜻한 조언처럼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댓글을 따로 소개는 안 할 거예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조언들에 있어서 따로 소개는 안 할 거고 아마 23화 사연자분이 그 댓글들을 하나 둘씩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저희가 뭐 방송에서 또 따로 소개는 안 할 것 같고 사연자분이 좀 앞으로 본인이 행복한 연애를 하는 건 중요한데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서 연애를 앞으로 좀 지속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했고 또 제3자의 사연을 소개할 때 저희도 좀 더 프로답게 좀 더 프로다운 모습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의견 남겨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따뜻한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그 상관없는 댓글들을 오늘 빼고 나니까 몇 개 없네요. 빼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애플에서 댓글 이동 개실언님. 댓글이 계속 이동해요, 애플에서. 맞습니다. 상암 출퇴근하면서 듣는데 지하철에서 맨날 우참 챌린지예요. 크크크크. 너무너무 웃겨요. 크크크. 훈 PD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 윤 PD님 멘트가 너무 웃겨요. 인정합니다. 처음으로 팟캐스트 계속 들어봐요.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윤 PD의 그런 어떤 그 개그 포인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 그러니까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데 어차피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남기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으려고. 그래서 시각이 편협해지죠. 네네.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네네네. 다음 댓글 한번 봐주시죠. 애플에서 아이키너님이 22화 개꿀잼. 대학 졸업하고 코로나 시국에 핵 악사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즐겨보던 우리 이혼했어요? 또 끝나면서 이번 주는 유난히 더 이생망 들으면서 버티는 한 주네요. 대학교 이야기하니까 너무 공감이 가요. 특히 이과에서 희망이 없다고 밖으로 돌던 애가 바로 접니다. 크크크크. 그렇다고 바깥 세상도 그리 희망찬 곳은 아니었지만요. 맞아요. 대학생 할 때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나와는 아무 인연이 없다는 게 함정. 대학교 시절 그리워할 줄 몰랐는데 요즘 유난히 그립네요. 재밌게 들었어요. 하트. 감사합니다. 22화 재밌게 들었다는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학교 시절 많이 나셨나 봐요. 또 졸업하신 분들은. 근데 아이키너님 즐겨 보고 듣는 컨텐츠가 우리 이혼했어요랑 이생마. 주로 망한 연애 위주. 실패를 좋아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아이키너님.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팟빵에서 PAK 팍님. 제 댓글이 읽혔다니 그 지난번에 그 안드로이드의
클럽하우스 생기면 다운받겠다 라고 맞다, 해주신 맞다. 분이에요. 주문 어때요? 음. 저희는 비디오 끄고 훈PD님이랑 윤PD님 얼굴 보여주세요. 크크크크크크.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팡님. 네. 별로 땡기지 않네요.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마지막 댓글 한번 봐주시죠. 네이버에 이건 원래 별표 표시인가? 예, 비밀로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아이디를. 마티로 해요. 네. 마티님이 항상 조용히 숨어서 전 정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숨기셨구나. 팟캐스트로도 자주 듣는데 댓글 남겨봅니다. 쥐불놀이 하다가 불 붙였다는 말에서 진짜 너무 많이 웃다가 가요. 요요. 윤PD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트. 네, 또 윤PD가 네. 아주 좋은 비유 한번 네. 해줬죠. 아. 지불놀이 하다가 불 붙었다. 하지만 불을 끄는 물이 네. 너무 졸졸졸. 네네. 예, 또 좋은 비유 해주셨죠. 또 어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인상 깊게 들으셨나 보네요, 대단하구만. 마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이렇게 애플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소가 많이 나오네요.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윤PD님? SBS 러브이스오버@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네, 사연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 댓글 남기셨던 네. 맑은 하늘님, 네네. 맑은 하늘님 저희가 사연을 무사히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와. 대문호세요 이분. 대문호. 일단 제가 먼저 보는데 메일을 와 거의 뭐 반지의 제왕급으로 왔어요. 대서사시가 왔어요. 한번. 죄송해요. 저는 다 읽지 못했어요. 저는 텍스트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윤PD가 엄두를 못 네, 내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맑은 하늘님 사연은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또 중간에 CG가 변하더라고요. CG가. 1부, 2부로 나눠야 네. 되나 지금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연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서 맑은 하늘님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네, 좋을 것 맑은 같고요. 하느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톡 내용도 제가 잘 전달했다. 네, 잘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것까지 또 정리하려다 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고민이 좀 있거든요. 맑은 하늘님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또 최근에 도착한 사연 하나 또 네. 해볼까 해요. 네. 가벼운 사연인 줄 알았는데 네. 가볍지 않더라고요. 좀 무거워요. 최근에 저희가 좀 약간 좀 무거운 사연들을 좀 한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볼까 했는데 네.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습니다. 예, 어려워요. 괜찮으신 거죠? 예. 예. 사실 뭐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네네. 오늘 굉장히 차분하네요. 예. 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없네. 예. 가보겠습니다리. 알겠습니다. 한번 흔들어 볼게요. 저는 2살 연상 남자 애인과 연애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해야 한다거나 자주 만나야 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일에 집중하는 시간, 저만의 시간이 연애할 때도 꼭 필요하며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상대도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좋아요. 크게 바라는 것도 크게 서운한 것도 없는 좋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잔잔하고 친구들 표현으로는 그럴 거면 연애를 왜 하냐 라는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롱디 기간이 있긴 했지만 그 기간도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그 롱디 기간도 지난 요즘 제 스스로가 짜증이 늘어가고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딱히 상대가 저에게 마음이 식은 것 같다거나 소홀하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은 게 느껴져요. 사정상 3개월 정도를 못 만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이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르더라고요. 얼굴을 못 보는 기간 동안 헤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이게 권태기인 건지 얼굴을 못 보니 어색해져서 그런 건지 제 마음이 떠난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또 막상 얼굴 보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상대가 좋은 건지 그냥 익숙하고 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헤어질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딱 그 상태 같습니다. 대판 싸우거나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안정적인 연애의 단점일까요? 딱히 헤어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헤어지면 안 될 만큼 열렬한 사랑도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가 싫지도 그렇다고 없어서 안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안 헤어져 봐서 모르는 걸까요? 이제는 연애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연애를 하는가? 이게 보통의 인간관계랑 무엇이 다른가? 이런 본질적인 생각들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잔잔한 연애를 추구했던 게 아닌 걸까요? 너무 잔잔한 감정의 폭에 질린 걸까요? 아니면 상대에 대한 마음이 뜬 걸까요? 그냥 코로나 블루의 영향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언제 헤어짐을 결심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잔잔히 헤어짐을 고민해도 되는 걸까요? 현재 A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지는 몰라요. 제가 애인한테 너무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그 편안함이 좋아서 시작한 관계였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 라고 말을 꺼냈을 때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 시간이 흘러서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면 나아질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응답하는 상대에게 차마 이별까지 생각했다고는 말 못하겠었어요. 그렇게 응답하는 상대에게 차마 이별까지 생각했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상처받을 게 눈에 보이니까. 전 이게 첫 연애이기도 하고 사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만날지 몰랐던 터라 문득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어느 정도의 온도로 관계를 이어나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고만고만해서 더 경험이 많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윤님은 6년의 긴 시간 동안 이런 고민을 안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매일 첫 줄을 쓸 때만 해도 무슨 말을 하지? 하고 망설였는데 단숨에 털어놨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방 사랑해요. 다시 추워진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애청자 드림. 네, 아주 차분하신 분이 네. 차분하게 보내셨네요. 오늘 사연도 유독 차분하네요. 네. 예, 차분하게 네. 고민해서 쓰신 게 네네. 느껴져요. 또 단숨에 쓰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또 스스로 고민을 또 네.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저도 처음에 이 사연을 보고 그냥 단순 권태기 사연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권태기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꽤나 심오해요. 예, 꽤 심오하고 지금 연애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철학적인 이제 문제까지. 예, 연애란 도대체 무엇일까? 네. 또 사연자분이 생각하는 연애와 지금의 연애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네. 이게 단순히 또 첫 연애라서 경험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스타일 때문에 문제인 건지 또 굉장히 복잡한 사연입니다. 생각보다. 일단 윤 PD님 첫 이별 네. 좀 기억이 많이 나세요? 기억나죠. 예. 네. 첫 이별의 과정이 네. 본인 주도였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주도였습니까? 이 첫 이별을 언제로 설정을 해야 되지? 성인 이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우리 학창 시절 안 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룰상. 성인 이후로 해야 되는 예, 거잖아. 성인 이후로 해야죠. 근데 그때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이별의 상황까지 몰고 갔던 거는 그 친구가 이별을 각오하게 했죠. 이별하자고 먼저 운을 띄운 건 사실 그 친구였는데 사실상 제가 헤어지자고 했죠. 유도를 좀 했죠. 누구요? 제가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별의 유도를 좀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그 전에 그 친구가 이제 내 행동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애들이랑 이제 같이 친하고 놀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안 맞는 거죠. 그냥 생활 그쵸? 패턴이 안 맞아서 그랬던 건데 사실 저는 그걸 이별로 사실 잘 안 치거든요. 그 친구는. 아, 그 친구는 좀 약간 논외예요? 네, 그러니까 공식 연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 연애에 관하고 조금 달라. 이거 뭔가 학생 같은 느낌이야 여전히. 그래. 그러니까 20살이었거든요. 여전히 좀 학생 그 청소년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 그게 좀 힌트가 될 수 있겠네. 윤 PD의 연애관? 이게 연애다 아니다? 라는 기준이 좀 있어요? 왜 그 친구는 단순히 그냥 학생 같아서 연애로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성숙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 좀 그 약간 친구도 둘 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미성숙한 상태에서 약간 제대로 된 연애 같은 느낌은 아니었구나. 이게 네네네네. 뭔가 네. 그리고 이게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건가? 그분은 원래 제가 엄청 오래 만나보고 제가 사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아, 룰이 아니었구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갑자기 돼가지고 1년 안 보면 연애로 안 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 오빠를 알아갈 시간이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빠가 먼저 좋다고 많이 표시를 해서 고백을 받고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게 호로로로 이렇게 어느 하다가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귀었던 건데 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 오빠는 복학생이었었거든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달라 보이잖아. 윤 PD 몇 학년 때죠? 20살 때. 오케이. 20살 때. 어허. 근데 우리 학교가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만난 거여가지고 오. 군대에서 갔다 오니까 뭐야 뭔가 자기도 만날 거 다 만나고 지금 20살 때 다 했네. 뭘. 3학년 때부터 하라며. 아니 나는 CC는 안 된다. 학교 내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 사귄 것도 2013년 9월부터였습니다. 2학기 딱 시작하면서. 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해요? 예. 좀 이상한데. 왜냐면 동아리를 7월 말인가부터 했거든. 그 연합 동아리를. 네. 되게 급하게 사귀었네 그럼. 네, 그래가지고 어제 호로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번개불에 콩볶 까먹듯이 그렇게 하니까 예. 이게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알아갈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얼마 만에 헤어졌어요 그때? 그래도 꽤 만났어요. 200일 만났어요. 꽤 만났네. 네네. 6개월 이상 만났네요. 네네네. 그래도. 성년의 날 전쯤 헤어졌던 것 같아. 성년 되기도 전에? 성년의 날 전쯤에. 성년의 날 헤어졌어. 전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건 저는 이별이라고 사실 잘 안 칩니다.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사실. 헤어지고 나서. 그렇다면 지금 사연자분은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 슬플까요? 이게 슬프다. 이게 슬프다. 이렇게 막 잔잔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연애 굉장히 평탄한 연애. 음. 다이나믹하지 않고 이거 잔잔하게. 약간 바다 같은 거지.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해야 되지. 바다 같은 사랑.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예. 이제 어디 들어볼게요 일단. 서서히 데펴졌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서핑을 11월, 12월 이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차가울 것 같잖아. 그때는 매우 차가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그치. 하지만 지금 이제 1, 2월 이때는 안 한다고 서핑을. 왜냐면 물이 차가우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식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은 따뜻할 수도 있는 거야. 내 마음의 온도가. 그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헤어져도 아프긴 아프죠. 뭐.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비유를 했지? 대단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가끔 깜짝 놀래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깜짝 놀래요, 제가. 정말 저 친구 대단하다, 진짜.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가끔씩 깜짝 놀라요. 대단한 친구다, 역시. 와, 역시 달라. 역시.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연애할 시기에 잠깐 떨어져 있는 기간과 헤어졌을 때 이별 후에 안 보는 느낌과 천지 차이잖아요, 사실은. 그치. 잠깐 연락이 끊긴 거랑 그치. 우리가 원래 연락이 안 돼. 사귀는 사이지만 연락이 안 돼 하고 연락이 뜸한 것과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안 하고 정말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것과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확실히 사연자분이 그 이별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 지금 만남의 어떤 그 진함 그리고 또 소중함을 많이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애를 저는 너무 딥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전 지친다고 봐요. 윤 PD는 어때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연애인가? 쟤랑 나랑 맞는 걸까? 이런 스타일을 계속 가도 될까? 멈춰도 될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년 만나면서 그런 고민 많이 안 했어요? 쟤랑 나랑 저 친구랑 저 오빠랑 나랑 되게 잘 맞는 걸까? 아니면은 우리 연애가 이런 흐름으로 가도 괜찮은 걸까? 뭐 이런 고민 많이 안 했었어요? 그런 생각은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좀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게 편했구나, 윤 PD도. 네. 그러니까 뭐 했을 때 뭐가 안 맞으면 와 진짜 걔 안 맞는다. 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맞아. 대놓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 와 역시 달라. 와 이렇게 넘어가. 맞아. 그래서 윤 PD의 6년의 연애와 사연자분의 4년의 연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윤 PD는 그렇게 잔잔한 6년은 아니었죠? 따지고 보면. 저요? 네. 이렇게까지 잔잔했나요? 사연자분만큼? 저는 바다 같은 사랑을 했다고 몇 번 얘기하죠.
아니 근데 사실 저도 롱디를 했던 기간들이 있어요. 고개 들어.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표정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쉽지 않네요. 저도 롱디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무사히 지나갔죠. 근데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이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이 뭔가 서로한테 리프레시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롱디 시간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에서 감정은 좀 더 애틋해졌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었고 롱디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너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 헤어져 있는 맞아. 시간이. 그게 그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면은- 다르고. 그러면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신다면은 네. 애인한테 네.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늘 조언할 때 그런 방향이죠. 결국은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별까지 생각했다고 말했어야 되는 거지. 숨기지 말고. 어. 저도 그래요. 이 정도 생각을 하셨다면은 한 번은 털어놓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첫 연애라서 더 망설이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연애가 거의 4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고 닫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연애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가지고 헤어지는데 그렇게 부담감이 있진 않았거든요. 부담감이 좀 있을까요? 첫 연애가 이렇게 길어졌을 때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니 첫 연애 그런 건 저는 크게 의미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렇게 오래 만날지 몰랐던 터라 뭐 이렇게 하셨지만 오래 만날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맞는 게 있었고. 그쵸. 서로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 갔을 잘 거예요. 맞았을 거야. 네. 그러면은 분명히 첫 연애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오래 만났을 거예요. 이분하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도.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이 힘들어. 헤어질 때는. 그러니까 전 첫 연애 이런 걸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이별을 생각하신다면은 이 상태를 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분은 아직 이 애인은 이 정도의 상황인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그냥 더 노력하겠다. 시간이 흘러서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면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 너무 막연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 사실은. 뭐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든다고요. 이런 얘기를 여자친구가 해. 애인이 선배님한테 애인이 이 얘기를 했어. 너무 익숙해졌다.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런 대화는 그만 만나고 싶다는 시그널로 인식해요. 바로 그냥 제가 들었을 때는 네가 그런 마음이면은 오케이 알겠다. 우리 연애가 더 이상 너한테 행복하지 않다면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 남자분은 지금 사연자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직도 그동안의 연애가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연자분과는 조금 다르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남자친구분한테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관계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 편안함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즐겁게 해줘야 돼? 뭐 좀 더 다른 데이트 코스를 짜야 돼? 근데 저는 이거는 데이트 코스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이러면 이 상황에서 남자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남자가? 남자친구가. 우리 지금 너무 권태롭고 너무 편안한 사이가 된 것 같아. 이러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지금 이런 잔잔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다른 데이트 코스를 해도 그 행위만 익사이팅할 뿐이지 감정은 똑같을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남자가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남자가
뭐 성격을 막 밝게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럴 순 없지. 막 까불까불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 서로 분명히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권태로움이 오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권태기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은. 근데 이 권태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새로운 활동을 한다? 근데 저는 그건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데이트 코스나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걔가 알았으면 헤어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새로운 데이트 코스 짜는데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러고 보니까 그 장기간의 연애 헤어지기 직전에도 이런 비슷한 고민, 이런 결의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등산하고 뭐 다 하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으면 좀 더 길게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지가 됐을까? 저는 제가 원하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명확했지. 그게 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네. 저는 그거를 명확히 말했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맞네. 저는 이걸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맞아. 윤 PD는 조건이 명확했죠. 그치. 근데 사연자분은 좀 애매하지 지금. 이분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사연자분은 그냥 뭔가 너무 감정의 포괄적이야. 불이 사그라들었어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원하는 거를 캐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모호해요. 남자친구가. 그러면은 이별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방법은 사실 뭐 연애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연애를 하는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쾌락을 자기 행복해지려고 연애하는 거잖아. 사실 연애라는 거는 앞에 쾌락이 잠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쾌락, 행복.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연애하는 거잖아요. 연애라는 게 맞아. 사실. 즐겁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인간관계랑 무엇이 다를까? 어렵다. 뭐가 다르냐? 그 사랑의 감정이죠. 뭐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의 친구들, 사랑의 가족들? 형태가 다른 거겠죠? 그 사랑의 형태가 다른 거죠. 가족들과 나누는 사랑,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는 사랑과는 그 다른 사랑이 분명히 사람이 살면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애를 통해서 충당을 하는 거고 서로 그 사랑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사연자분은 그게 좀 없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잔잔한 연애를 추구했던 게 아닌 걸까요? 그건 모르죠. 상대에 따라서 나의 연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충분히. 그거는 다음번 연애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맞아. 지금의 이분하고는 계속 아마 잔잔한 연애를 하게 되실 거예요. 안정적으로. 맞아요. 사연자분이 뭐 구체적으로 남자친구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남자친구분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 진짜 남자친구가. 어떻게 바뀌어 갑자기. 이거 바뀌잖아? 바뀌는 것도 그것도 가면이야. 그것도 연기라고 그냥. 맞아. 나는 얘의 본질을 알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변한다? 그럼 그것도 난 싫을 것 같아. 그 노력하면 또 불편하다. 그러니까.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별로 가는 수순인데. 이별 전 단계에서 확인해 볼 건 있죠. 말하고 남자친구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맞아요. 근데 그 윤 PD는 그 6년의 연애 솔직히 말하면은 그 남자친구가 정말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던 거잖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해도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이 연애가 지금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 상대방이 좋은 건 확실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건 확실해. 근데 그 연애가 조금 이상한 방향이다 싶으면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게 서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니즈를 맞춰줄 수 없는 거지. 자기의 여건과 환경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분은 왜 그걸 안 맞춰줬대? 몰라. 알았으면 뭐 내가 뭐 했어. 어쨌든. 근데 저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더 깨달았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별이 그런 걸 알려줄 때가 있죠. 내가 얘를 이 정도로 좋아했구나라는 거를 너무 슬프다. 그때 너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좀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미어짐의 끝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경험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꺼이꺼이 우는 걸 제가 오랜만에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성인 되고 나서 그럴 일이 진짜 거의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펑펑 울 일이 없죠 사실. 네. 네, 웬만해선. 너무 나 스스로도 놀랐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울 줄이야? 그래서 사실은 헤어지고 나서 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헤어졌어 이렇게 했는데 신호등에서 막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걸어가다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는데 내가 너무 우니까 내 친구도 같이 울면서 그냥 혜연아 너 다시 연락해서 다시 잡으라고. 너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헤어지냐고.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이 전염될 정도로 이 슬픔이 느껴졌다. 그 감정이 어. 굉장히 격했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별 이게 후에. 근데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감정이 막 복받칠 줄 몰랐다는 거죠. 이별을 결심하고 어느 순간이 지났을 때도. 왜냐면은 헤어질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윤피도 고민 많이 했고 또.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제 감정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헤어졌냐라고 결정되는 순간 그 느껴지는 감정들이 꽤 많아요. 그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연자분도 이 공식적인 이별을 한번 겪어봐야 본인의 연애를 다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이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사연자분은 자기의 감정 상태를 살짝은 보여줬고 남자친구는 그래 노력해보자 라는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사연자분이 운을 띄워야 되잖아요. 이별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분이 저와 비슷한 수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노력하겠다. 시간이라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별까지 생각했다고 차마 말하지 못한 거. 얘가 상처받을 걸 아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게 저도 이렇게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생각을 혼자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결국 데이트할 때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내 감정이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서로 약간 패가 까였거든. 그렇게 되고 결국 나 혼자 곱씹다가 이별에 대해서 다짐하는 순간이 오겠죠. 저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순간이 오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걸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어요. 저도 사실 헤어질 이유가 내가 트집 잡지 않으면 굳이, 전혀 없어. 굳이. 그거 없어. 누가 한 명이 참으면 그냥 가는 거지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냥 이걸 좀 더 그냥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결정이 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헤어지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은 바로 헤어지시지는 말고 이 감정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시고 그 애인분과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을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이별하진 말고 그냥 서로 생각할 각자의 시간을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거지. 그 전제하에 서로 좀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도 이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겠죠. 나도 그렇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럼 그 친구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더 단호히 이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저는 시간을 주고 봐봐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합의하에 그 잠깐의 시간을 가졌을 때 좋게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확고하게 결심하게 된 것 같아. 그냥 그 시간 동안 나 스스로를 약간 그래 괜찮네.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것 같은데 윤 PD는 어땠어요? 그런 시간 가져본 적 있어요? 나도 괜찮을 줄 알았지. 괜찮을 줄 알고 괜찮을 줄 알았어.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괜찮고 이별을 하러 갈 때도 괜찮은데 마음을 굳게 다잡자 이랬어. 갈 때도 괜찮았어? 얘기하러 갈 때도? 심지어 얼굴을 마주 봤는데 웃음이 났어. 그 순간에 헤어짐을 결심하고 얼굴을 봤는데 웃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랑
내가 얘랑 이런 상황으로 대치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냥 갑자기. 그래서 웃음이 났지. 내 마스크로 꾹 가렸지. 마스크로 꾹 가렸지. 그리고 이별했지.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야 계속. 아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래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연자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헤어지면서도 헤어지고 제가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거든요. 헤어지자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우니까 나중에 돼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오빠가 지금 나 한 번만 더 잡아주면 나 잡힐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울다가. 지금 오빠가 나에게 손을 한번 내밀면 나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은 잡았었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다시 그 생각 변함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어? 라고 했는데 나는 오늘 헤어지려고 결심하고 나왔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는 그 6년 동안 내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느꼈구나. 오늘 진짜구나라고 느꼈구나. 그러니까 오빠가 더 못 잡은 거죠. 말 못 꺼내지 그 상황이면. 왜냐면 6년을 봤는데 내가 6년을 봤는데 얘가 처음 보는 모습이야. 그 단호함이. 그러면은 진짜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냥 울다 보니까 그 나의 예전에 좋았던 기억과 오빠가 마지막에 막 좋은 위로해주고 막 미안했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 너무 막 슬프면서 오빠가 다시 잡아주면 나 다시 잡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안 잡더라고. 안 잡더라고.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생기더라고. 한 번 깠는데도. 생기더라고. 그래 맞아. 그러고 나서 생각했지. 울면서 생각했지. 내가 진짜 얘를 너무너무 좋아했나 보구나라고 그때 다시 느꼈죠. 참 안타깝네요. 네. 예. 사연자분도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울지 마. 어쨌든 사연자분도 좀 약간 비슷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마음도 아직 정확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 상태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에 대한 자기 마음의 어떤 깊이 이런 거를 충분히 확인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정말 공식적으로 이별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정말 윤 PD처럼 내가 충분히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 난 아직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참 이게 모험이잖아요. 왜냐면 진짜 윤 PD 얘기처럼 그 감정이 떠올라서 이 남자가 나를 한번 붙잡아 주길 원하는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이제 마음을 접어버릴 수 있잖아. 완전히 이별을 하는 순간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수해야지 뭐. 그래 본인이 입 밖에 꺼냈으면은 감수해야지 뭐. 예. 윤 PD는 그 완전히 이별하고 그날 헤어진 이후에도 오빠한테 연락이 오길 기다렸나요 조금? 근데 저도 이 오빠를 6년 동안 봤지만 이 오빠가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오빠 성격상? 네. 참. 사연자분 남자친구는 어떤 스타일인 걸까요? 단순히 그냥 차분한 친구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굉장히 막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도 아닌 것 같고 무던하신 것 같아요. 무던하신 분 같고 근데 이런 연애가 사실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연애 다시 못할 수도 있어요. 사연자분. 맞아요. 이런 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좀 티격태격하고 또 좀 더 불같은 연애가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도 좋지도 않더라고요. 감정 소모가 좀 큰 편이죠. 그런 거는. 감정 소모 굉장히 심하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편안한 연애가 그리워질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나이가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초중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20대 초중반에는 뭔가 상큼 발랄한 그런 연애 스타일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어릴 때 이렇게 안정적인 연애를 해서 이제 너무 단조롭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이면은 이런 게 너무 편하지.
너무 이런, 편하지 사실은. 그런데 자주 안 보고. 근데 사실 대학이나 이렇게 막 한참 외부 활동들이 유난히 인간관계가 많아지고 이럴 때는 더 재밌는 자극적인 걸 원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다른 친구들도 또 뭐 그럴 수 있지. 다른 친구들을 막 꽁냥꽁냥하고 막 유독 막 더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너무 너무 잔잔하기만 한 거 그러니까 같고 뭐. 비교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연애하면서 싸우셨을지는 또 좀 궁금해요. 별로 싸우지도 않으신 것 같죠? 싸우진 않았을 것 같아. 윤 PD는 많이 싸웠나요? 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안? 그러고 보니까 싸운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싸운 적이 없으니까 오빠가 더 그날 못 잡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갈등이 그렇게 그런 게 심각한 갈등이 없었는데. 없었구나.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한테 충격이지 약간. 그렇지. 그치. 그게 또 임팩트가 더 크지. 저는 연애할 때 좀 많이 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완벽히 맞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의견 차이가 안 났다라고 하면 저는 누군가 분명히 한 명은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친구가 참았거나 저 친구는 모르지만 나는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사연자분도 그렇게 막 티격태격하면서 연애를 하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참으실 것 같아 둘 다. 둘 다 잘 참았던 것 같고 둘 다 상대방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되게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쭉 유지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좀 지겨워지셨다 사연자분 그러면은 이별을 입 밖으로 꺼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윤 PD는 좀 그래도 각자의 시간을 좀 가지고 이별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좀 가져보세요. 왜냐면은 나만 계속 이렇게 길게 생각했지 애인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그렇죠. 애인이 변화할 정도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애인이 조금 기회는 한번 주자. 그래 그래도 4년은 만났는데 한 번의 기회는 좀 주고 사연자분도 본인 감정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민 지금 많이 하셨겠지만 만약에 헤어져야 된다. 이런 경우에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대로 말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철학적인 고찰까지 하게 되었다.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 연애란 어. 무엇인가까지 내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연애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마 남자친구분 지금 스타일이시라면은 사연자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면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금방 알아들으시고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분이 막 특별한 노력을 할 게 없어요 지금. 맞아. 노력을 한다고 막 바뀌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뭔가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저는 사실 안 들어요. 만약에 더 나아지려면 사연자분이 그냥 감당해야 돼. 참아야 돼. 맞아. 네. 더 나아지는 계기가 또 다른 건 한 번의 이별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이별을 하면서 내가 얘를 얼만큼 좋아했는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거지. 이별 후에 둘이 다시 잘 만나게 된다면 그땐 좀 좋아지겠지. 근데 대부분 같은 이유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별 후에 다시 만나게 되면. 이별 후에.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별 후에 재결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또. 똑같은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되겠지 서로. 저는 제가 정확히 요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개선하면은 다시 만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윤 PD는 그 조건이 명확해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게 만약에 남자친구가 혜연아 나 진짜 너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거는 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no? 그러면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딜을 치는 거야. 그거 받아야 돼. 그거를 어쨌든 받아야 돼. 그러니까 더 뭔가 더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더 요구할 것 같아요. 따스한 분이셨잖아요. 따스한데, 그러니까 이걸 표현이 서툴었던 친구니까 좀 더 다른 걸로 더 표현할 수 있게끔 뭐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딜이 충족이 되면은 네.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있니? 지금 스윙스 듣고 있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연자분 이제는 좀 그만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너무 딥하게 가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어, 연애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연애를 하는가 이런 것까지 갈 이유조차 없어요. 그냥 맞아요. 이런 것까지는 없고 맞아요. 그냥 지금 권태로움을 받아들이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권태기는 맞는 것 같고. 권태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권태로움이 누구의 잘못이 있어서 권태로움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예, 누군가 남자친구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냥 둘이 비슷하겠지. 둘이 이제 잔잔한 둘 다 사람이니까. 그 환경적 요인도 있고 또 뭐 자주 떨어져 있었다니까 롱디도 했었고 그게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이 권태기를 인정하고 이별을 그래도 한번 고민 끝에 이별을 하신다면은 결정이 나겠죠. 아, 이거는 진짜로 잔잔히 끝내도 됐던 사랑이구나. 아니면은 아, 이거는 내 마음이 더 커졌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별 후에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오리란 보장은 없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고 사연자분들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이별을 입 밖으로 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남자분이 대단한 귀책 사유가 없는 걸로 보이니 맞아요. 이별을 할 때는 최대한 그래도 예의 있고 정중하게 솔직한 심경을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별을 잘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윤 PD는 이별할 때 그래도 깔끔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이별할 때 본인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이별을 하는 편이에요. 이별을 사실 많이 안 해봤지만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연애로 잘 안 치는 건 헤어질 때도 너무 감정적으로 좀 헤어졌었어요. 아 그만 만나 뭐 이런 식이야? 아니 그런 식은 아니고 막 너가 더 이렇게 하면은 더 못 만나지 뭐. 이렇게 하면 못 만나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그래. 막 너가 그렇게 행동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해서 서로 약간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뭐 그래 그냥 서로 빈정상해서 그냥 헤어지는 그런 그냥, 느낌이었구나. 그런 거였고 근데 마지막에 헤어졌을 때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진 못했어요. 우느라고. 아하. 말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니 그럼 준비한 대화를 충분한 설명이 됐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헤어짐의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헤어지는 날 전에 이미 시간을 가졌었지. 헤어지기 전에 시간을 가지자라고 했을 때 이미 그런 이야기를 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를 다 이야기했었어.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 전에 이런 감정이라는 건 다 공유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날에는 지금까지 우리 아름다웠던 추억들과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느라고 그거를 다 말을 못했어요. 미처.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되게 아름답게 만났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그 오빠한테 결국 했던 말은 오빠랑 만나면서 내가 너무 오빠한테 고마웠다. 울면서. 오빠한테 너무 아니 그때는 이제 울음이 초기야. 이 정도야. 이 정도인데 오빠 너무 고마웠다. 왜냐면 제가 엄청 기복이 심했던 친구인데 오빠로 인해서 내가 많이 차분해지고 내가 진짜 오빠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돼줘서 너무 고맙다. 오빠가 나 좋은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줬다. 너무 고마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막 얘기를 하다 울게 됐는데 오빠가 나한테 뭐가 고마워. 너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눈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또 나네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예. 사연자분도 근데 그 남자친구 입장도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남자친구도 나에게 뭔가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진 않았을까? 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뭐 물론 이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남자친구분도 사연자분에게 다 털어놓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잘 안 털어놔. 보니까 이 남자분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하는 스타일 아닌 것 같지. 그리고 뭐 불만 있어도 얘기 잘 안 하고 안 해.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관계를 다시 재정립한다는 생각으로 두 분이 좀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분이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본인 감정 상태가 어떻고 이 연애를 멈춰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시면은 남자친구분도
지금 남자친구분이 사연자분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남자친구분도 신중하게 아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멘트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태로 사연자분은 연애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여기에서 큰 문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진짜로 이별로 가서 영원히 파국을 맞을 상황은 이 남자분과의 정반대 성향인 비교 대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 연애를 끝을 확실히 낼 수는 있어요. 누군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새로운 사람이 전혀 정반대의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이 그러면은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헤어질 수 있겠죠? 근데 헤어지고 나서 더 느낄 수도 있어. 나는 역시 이런 잔잔한 친구가 나와 맞았구나. 맞아요. 너무 근데 사랑했구나.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다양한 연애 스타일을 좀 경험을 해봐야 나한테 정말 맞는 스타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연애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연자분도 좀 이별을 빨리 하시고 새로운 경험을 이별 종용 박해야 이별을 하시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연애 스타일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 근데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남자친구의 입장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당신의 마음이 지금 해수 온도에 몇 월쯤이냐? 지금 언제쯤이냐? 월마다 어떤 차이가 네,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몇 월에서? 나도 서퍼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래? 예. 11월, 12월 이때까지 엄청 추워서 안 들어갈 것 같잖아. 그쵸. 근데 바닷물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웜스투를 입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바닷물이 원래 온도가 서서히 데펴졌다가 서서히 내려가 이런 구조잖아요. 맞아. 워낙 부피가 크니까. 그러니까 11월, 12월엔 아직 따뜻하다는 거지 물이.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연애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가 급격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따뜻함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이게 쉽게 식지 않는다는 거를 사연자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지금 몇 월의 해수의 온도에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지 서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 이 사랑을 끝내신다면 이제 보드를 잃어버리는 거죠. 보드를 잃는 거예요. 이제 이별을 한다는 거는 잃는 거예요. 저 근데 꼭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늘 양양 가서 서핑할 순 없잖아요. 제주도도 한번 가고 하와이도 한번 가보고. 그렇죠. 예. 늘 양양만 갈 순 없잖아요. 안 되면 뭐 짧은 연애로 실내 서핑장 같은 데 가도 되잖아요. 실내 서핑장 가도 되고. 따뜻하잖아. 따뜻하고 그냥 뭐 튜브만 타도 되고. 그러니까. 간혹 튜브도 타도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별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 나누는 게 또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예. 저도 이별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마지막 이별 때 이렇게 고민했나요? 마지막 이별 때 이렇게 고민한 이별이 있었어요? 그럼 저도 고민하죠. 그래요? 저도 고민하죠. 마지막 이별 때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더라도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맞아, 어쩔 수 없어. 네네네. 왜? 감정이라는 게 이게 서로 똑같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상처 주지 않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맞아. 결국은 상처를 주고 뭔가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끝낸 것 같아서 저도 늘 좀 찝찝했던, 그리고 또 좀 미안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연자분도 만약에 후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연자분이 그 사연 앞에 좀 달아주셨는데 윤PD 그 해피아가리 팬이면서 또 제 옛날 방송도 또 애청자셨더라고요. 영화? 아니요. 제가 완전 옛날 한 7년 8년 전에 제가 연출했던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또 팬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자세하게 또 써주셨어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 라디오 퀴즈인가? 거의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럼 나랑 비슷한 또래일 수도 있어. 맞아요. 윤PD랑 비슷한 또래일 수도 있어요. 약간 20대 중후반까지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또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신은 서퍼입니까? 뭐야 그게? 당신은 서퍼입니까?
예, 당신은 서퍼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네. 당신은 몇 월의 서퍼입니까를 네.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 정답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PD님 오늘 이별 얘기 많이 하셨네요. 네. 당신은 2월의 서퍼입니까? 그렇다면은 서퍼보드 없어야 되는데. 해수 온도도 보셔야 되지만 파도도 보셔야 됩니다. 음. 또 어떤 파도가 오는지도 잘 파악하시고 파도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내 생각에는 이분이 서퍼라면은 큰 파도가 안 오는 서핑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거야. 큰 파도를 한 번도 타보지 않으신 분인 것 어. 같아요. 근데 그 큰 파도가 스릴은 있지만 어. 반면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지. 물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지. 이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은 이 정도의 상태라면은 네. 그냥 이제 보드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거 노로 이렇게 저어서 가는 맞아. 안정적인 맞아. 그냥 그게 아닌가. 해변가 근처에서 네. 해변가 근처에서. 네. 근데 큰 파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릴과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뭐 나중에 꼭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애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몇 월의 서퍼인지 다들 당신은 몇 월에- 월의 서퍼입니까? 좋네요. 네. 비유가 확 되네. 아, 몇 월의 서퍼인지. 어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깜짝 정말 놀라요. 대단하구만. 예, 깜짝 네. 놀라요. 역시 다르네. 몇 월의 서퍼인지 다들 한번 네. 생각해 보시고 사연자분도 좋은 결과 저는 지금 있었으면 늘 좋겠습니다. 웜수트만 입고 있어요. 수트만 입고 있어요. 바다로 안 나가죠? 네, 지금 수트만 입고 제발 네. 모래사장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준비만 하고 있어요. 준비. 제발 물에 발 좀 담그세요. 지금 준비 운동만 아유. 지금 몇 달쯤이니까. 왜 발도 안 담그십니까? 발이라도 좀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이 시려워요 아직은. 첨벙첨벙이라도 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좀 진지한 얘기 한 것 네. 같네요. 간만에. 네. 예. 듣고 있어? 예. 보내주세요. 이럴 거면 네. 제가 보내드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꼭 누군가 바람결에라도 들으셨으면 참 네,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해볼까요, 피디님? 네. 네, 이번 생은 망했어.